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어제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조사한 건데요. 현직 대통령의 영부인이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역대 처음입니다. 검찰은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검찰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다고 밝혔는데 장소는 김 여사 측에서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특혜도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만큼 이번 조사가 과연 합당한지 논란일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조희원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장소는 검찰청사가 아니라 제3의 장소였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출석을 요구했고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보안청사에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보안청사가 이른바 국정원 안가인지 군사시설인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치만 서울 종로구라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 쪽에서 조사 하루 전인 금요일 오후 결정해 검찰에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두 사건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어제 낮 1시 30분부터 오늘 새벽 1시 20분까지 11시간 50분 조사했는데 주가 조작 의혹을 먼저 7시간쯤 하고 디올백은 뒤이어 5시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는 주인 검사들이 직접 했고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 검사들이 검찰청사에서 대기했습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 가담 혐의로 고발된 건 4년 전인 2020년 4월입니다. 그동안 대면 조사는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매체 서울의 소리가 김 여사가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받았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 영부인이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퇴임 후 조사받은 것까지 고려하면 세 번째입니다. 2004년에는 전두환 비자금과 관련해 이순자 여사가, 2009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참고인으로 비공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긴 했지만 모두 퇴임 후였습니다. 2012년에는 김윤옥 여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중 내곡동 특검팀의 조사를 받았지만 서면 조사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 중 사안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김 여사 법률 대리인이 입장을 낼 거라고 했습니다. 김 여사의 대리인은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는 한 줄짜리 입장을 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그런데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사실을 이원석 검찰총장이 조사고의 막바지에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친윤석열계 검사로 분류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뒤늦게 보고한 건데요. 검찰총장을 건너뛰는 이른바 패싱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송서영 기자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젯밤 11시 16분 김 여사가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알았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지 10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보고한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정부 때 법무부 장관 지시로 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지휘권이 박탈돼 있어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명품백 의혹도 함께 조사한 만큼 조사 사실조차 미리 알리지 않은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물론 대검 간부 누구도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조사가 끝나갈 때 사후 통보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이 이런 상황에 대해 깊이 고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총장은 지난주 주례회의 때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제3의 장소에서 몰래 조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총장은 지난 5월 2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며 명품백 수사 전담팀을 서울중앙지검에 꾸리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열흘쯤 뒤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모두 교체했습니다. 용산과 갈등설이 불거졌습니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온 이창수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일하며 총장의 입 역할을 했습니다. 김 여사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왔지만 이 총장은 그때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검사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이원석 총장은 이르면 내일 출근길에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이번 대면 조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가 고발된 지 4년 3개월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주가 조작 일당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김 여사 계좌가 시세 조종에 쓰였다고 판단했었지만 아무 소환 조사도 처분도 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부른 건데요. 다른 전주들과 달리 조사 시간은 7시간에 그쳤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등 주가 조작 일당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6명이 유죄가 나왔습니다. 법원이 주가 조작 거래 내역으로 판단한 건 모두 102건. 이 가운데 김 여사 계좌를 통해 48건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의 직원 PC에서는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도 나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입니다.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는 2020년 주가 조작 의혹 고발 이후 4년 3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과 지난해 두 차례 김 여사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지만 충분한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2차 서면 조사는 아예 답변서를 보내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대면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에 할애된 시간은 실제로 7시간 정도에 그칩니다. 주가 조작에 돈을 댄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다른 전주들은 검찰이 대부분 두 차례씩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한 뒤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70쪽 분량의 김 여사 답변서를 보름 전에 미리 받아 여기서 소명되지 않은 점 위주로 김 여사에게 물었고 수사팀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 저녁으로 샌드위치를 먹으며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걸로 볼 수 없다.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게 그동안 김 여사 측 입장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에 나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대해 야권은 황제조사 특혜이며 청문회를 앞두고 열린 검찰의 소환쇼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며 정치적 악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혜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도 야당 대표도 수차례 섰던 검찰청 포토라인을 김건희 여사 혼자만 비켜갔다며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한 건 황제 조사에 특혜를 베푼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조사 시점을 두고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뒤 4년이 넘도록 소환 한 번 없다가 갑자기 어제 조사를 받은 건 오는 26일 열리는 대통령 탄핵청원 2차 청문회에 불출석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겁니다. 김 여사는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돼 있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를 앞두고 마음대로 소환수를 연출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한민국 법치체계 그 위에 존재합니까?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서도 조국혁신당은 총장이 성역도 예외도 없다고 하니 그 성역이 이 총장을 패싱한 거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친윤 검사들이 검찰의 수장도 모르게 김건희 씨의 혐의를 벗겨주기 위해 수사시효를 벌였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검찰과 대통령실을 엄호했습니다. 야당이 오히려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사 중인 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매우 유감스럽다라는 입장으로 대신합니다. 여당 당권 주자들도 방어에 나섰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대통령 영부인은 경호 대상이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윤상현 후보는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조사 내용이라고 강조했고, 한동훈 후보도 검찰이 공정한 수사로 신속히 결론 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특혜라고 하는 건 과도한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또다시 우리 상공을 향해 오물풍선을 내려보냈습니다. 이번이 9번째인데요. 연이은 도발에 우리 군은 모든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시행하겠다며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덕수궁 돌담 아래 종이 뭉치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석조전 뒤편 쪽길에도 종이 쓰레기가 보입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서울 도심 한복판인 덕수궁 일대에서 발견된 종이 쓰레기들입니다.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에서 쏟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쓰레기가 발견된 건 우리 군이 북한에서 또다시 오물풍선이 날아오고 있다고 알린 뒤 3시간여 만이었습니다. 경찰과 군 당국은 방사능 같은 유해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쓰레기가 떨어진 곳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도심 한복판이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건물에 부딪혀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검정 봉다리들이 여러 개가 이리저리 사방으로 터져가지고 날리는 거예요. 실제 오늘 광화문 앞거리를 달리던 차량 앞으로 오물풍선 쓰레기가 떨어지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서울과 경기 지역에 110여 개가 떨어진 걸로 보이는데 이 가운데 서울에서만 35건이 수거됐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이 보내는 9번째 오물풍선이었습니다. 연이은 도발에 우리 군은 모든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가 계속될 경우 새로운 방식의 도발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